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자 김혜승입니다. 4시에 제가 다시 돌아왔고요.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분, 네, 그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호빈님께서 3, 2, 1, 땡까지 주셨네요. 네, 정정당당 김종혁,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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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진짜 많이 좋아하시고 늘 기다리시는데 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이 방송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선물과 같은 소식 하나 전달 드릴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면 선물과 같은 아주 기쁜 소식 하나 전달 드리겠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네. 지금 우리 PD님께서 다람쥐 여러분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뭐 요새 매일매일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근데 가슴은 좀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헌재 심판이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연한 것도 처음이거니와 네. 지금 사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신데 아유, 그렇죠. 지금 텔레비전에 앉아서 혹은 뭐 유튜브에 앉아서 중계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현실도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런 누가 그러잖아요. 태평성대가 뭐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사는 세상이 태평성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네. 고복 격양 그래갖고 뭐 배를 두드리고 땅을 두드리면서 뭐 임금이 누구든 뭐 정치인이 누구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태평성대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러네요.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도대체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은 뭐라고 증언했어.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더구나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다는 거. 네. 이 사실에 대해서도 참으로 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이것도 저희 역사가 겪어야 될 하나의 시련이라면 시련이고 과정이라면 과정이니까 이 시련과 과정을 겪고 나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 더 미래가 보장된 그런 대한민국으로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같은 분들이 정말 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꼭 보고 싶고 정말 하실 일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야죠. 네. 뭐 어쨌든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해서 아까 이제 우리 김혜승 앵커가 얘기하셨잖아요. 품격과 합리 그리고 정의 네. 이 세 가지를 갖춘 그런 제대로 된 보수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보수는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라든가 미래라든가 품격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보수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네. 그리고 정의로운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떠안을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보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장 선방에서 저희가 뉴스엔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2시부터 진행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두 발언은 저는 철들고 난 후에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 여러모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 상황, 모두 발언 뭐 등등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궁금해요. 자, 이제 오늘 그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전달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은 12시 48분에 의왕 서울 구치소를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현역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물론 호송차가 같이 타고 왔죠. 호송차로 이송이 되지만 경호차가 같이 왔고, 네. 그다음에 옷을 뭐 수영복을 입었다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출연할 때는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헌재 심판정에 출두를 하셨고요. 네. 1시 11분에 헌재에 도착을 했는데 밖에 이제 시위대들이 많이 지지 시위대들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차로 지하 주차장으로 갔기 때문에 서로 접촉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차 변론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그 재판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지자들은 1시부터 모여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지지자들이 뭐 좀 과하게 좀 항의하고 하면서 경찰의 한 명이 또 잡혀가는 일까지. 오늘 현장에서도 또 그랬대요? 네, 한 명이 잡혀갔대요. 경찰에 연행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경찰을 폭행한 한 명이 연행이 되었다라는 기사 제가 방송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재판정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요. 네.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혐의 내용 모두를 부인을 했습니다. 혐의 내용 모두를 부인을 했는데, 네. 이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자, 첫 번째. 네. 나는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법조인 체포라는 건 우리가 그 이전에 그 대법원장 했던 네. 그 전직 대법원장과 그 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 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체포를 해라. 네. 라고 이렇게 문서 이렇게 받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 여인혁 방첩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여인혁 방첩대장이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야 오늘 저녁에 너 대기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개헌 발표가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들었지? 내가 발표한 거 들었지? 내가 너한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싹 쓸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첩대장하고 방첩사령관하고 상의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방첩사령관 여인혁 사령관이 처음에는 뭐 형님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이 양반이 자기 육사 후배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네, 네. 야, 나 다 들었으니까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지 나한테 전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쭉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뚝 쓰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 네.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 그다음에 무슨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을 쭉 네. 불렀다는 거잖아요. 제 기억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 판사 김동연 판사도 그때 얘기가 거론된 적이 있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네.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 정확히는 아는데 네. 어쨌든 그 김동연 판사 얘기까지 홍장원 처장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다른 얘기죠? 데서 나온 얘기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여인혁 방첩 사령관이 경찰 수사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하는 공조본 수사에서 진술을 했고 이걸 이제 홍장원 처장도 거기에 진술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경찰들 어떤 조지호 경찰청장 그다음에 김봉식 그 서울 경찰청장 네. 이런 분들의 진술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오늘 헌재 심판에 나와서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이걸 전부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 그래서 없다. 네. 우리는 법조인을 체포를 명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더불어서 네. 그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한 적 없다. 그렇게 이것도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걸 부인을 했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럼 그 사람들 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왜 했어요? 이거는 만약에 지금 현재 진술은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여인혁 방첩 사령관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다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웃긴 거는 이게 그 부인하기가 좀 힘들어져 버린 게 뭐냐면 국회에 침투를 했던
특전사하고 뭐 그 공수부대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문자가 있잖아요. 맞죠. 문자 있었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 빨리 문을 깨고 들어가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그랬죠. 제가 알고 있고, 네. 그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한동훈과 이재명을 빨리 체포해라. 다른 사람들은 다 10여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놔두고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을 체포하라라고 그 단톡방에 그게 다 찍혀서 보도가 됐잖아요. 맞아요. 전 국민이 다 봤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지시를 안 하셨으면 대통령이 지시를 안 했는데 밑에서 방첩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정원 1차장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경찰청장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지시를 내렸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도 안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그 국회에 침투해 들어가는 계엄군들에게 야 누구 체포해라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줬다. 정치인들의 이름을 불러줬다. 네. 이게 좀 상식적인가요, 사실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의견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이런 의견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본인의 방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지금 뭐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논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가치론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논리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짓말로 논리를 구성하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일단 오늘 심판정에서는 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싸워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 비상계엄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본인 자신의 어떤 주장이니까 얼마든지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관계이냐, 이걸 거짓말하고 있느냐, 진실이 뭐냐 이게 밝혀지면은 상당히 법정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보면은 그 지난번에 석동현 변호사도 네. 대통령을 만나고 오신 다음에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죠. 네.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이 네. 없다. 근데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해서 현장에 국회에 침투했던 그런 계엄군들에게는 그 문자 자기들끼리 나눈 단톡방에는 특정 한동훈과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잡아라라는 네. 그 지시가 내려왔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귀신이 고칼로다 아닙니까? 지시한 사람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계엄에 대해서 뭐 평화적 계엄이다. 뭐 이런 말은 뭐예요? 저 이거 보고 계엄이 왜 평화적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해석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예요?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를 뜨거운 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그러네요. 그 네모난 동그라미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슬프다. 네. 이게 누구를 이렇게 계엄이라는 건 그 자체가 폭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정상적인 그 법 질서라든가 사회 질서를 그 무력을 동원해서 중지시키는 거잖아요.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폭력적인 거예요. 만약에 거기 군이 탱크나 혹은 무장을 한 소총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질서를 막는 것. 그런 것이 폭력 아니에요? 어떤 분이 삼겹살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같은 거래요. 그렇죠. 와, 여러분 비슷하네. 역시 최고. 시청자 네. 여러분의 어떤 표현도 좋네요. 네. 저는 네모난 동그라미 혹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삼겹살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뭐 그것도 이제 말이 되네요. 네. 그렇게 계엄 자체를 평화적 계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웃긴 게요. 네.
그 지난번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저쪽에서 네. 이재명 대표 재판 그 선거 1심 선고했을 때 네. 그 선거법 위반 말고 위증교사.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했을 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판사님이 아, 내가 위증교사는 인증이 되나 고의성이 없다. 아 그랬네. 아 그러네요. 네. 약간 비슷하네요. 그것도 제가 그때도 방송에 나가서 똑같이 비판을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아니 교사를 한다는 것이 고의인 건데 내가 누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강제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의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증 교사는 했는데 고의성이 없다. 이거는 정말 그 판사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강력히 비판했어요. 야 민주당 니들 이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이재명 대표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비판했어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비판해놓고 지금 얘기하는 평화적 계엄에 대해서는 그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저는 위선자죠.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평생을 비판해왔던 저렇게 위선적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특정인의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이거 너무 위선적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네. 이런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비판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비판들을 해오던 제가 갑작스럽게 평화적 계엄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놈도 똑같은 놈이네. 그러면 이제 안정정당당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정정당당 이렇게 되는. 근데 사실 진짜 좀 뭐랄까요? 우퍼요, 우퍼. 사실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변호인이 오늘 나오셔갖고 자, 과거의 계엄은 굉장히 겁나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을 평화적 계엄을 통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구든지 계엄을 해도 이렇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했다. 저는 와, 진짜. 뒷목 잡고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이 얘기 뭡니까? 다음에 정권 잡은 사람은 아무 때나 야, 계엄은 별거 아니니까 계엄 계속 내려. 여러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수시로 비상계엄 내려서 헌법 질서 딱 정지시키고 사법적인 판단, 그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해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면 네. 그거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거 찬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실 저희가 탄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도 지금 민주당 때문에 너무너무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사실 소름 끼치거든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단어는 더 무거워야 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계엄이라는 단어도 저는 가벼워질까 봐 너무 걱정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멀리 갔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네. 계속 하고 계셔서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제 재판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아니 좀 최소한의 논리가 말이 되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하셔야지 국민들이 그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